이놈, 벙어리 주제에 감히 내 발을 밟아? 당장 이 마을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우르르 쾅.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한 벙어리 총각이 마을 어귀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늙은 이야기꾼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 한마디 못하는 총각이 제비 한 마리를 구해준 덕에 천하를 얻게 된 그야말로 기막힌 인연담이옵니다. 자, 그럼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 불리는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마저 일찍 여의고 말았지요.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큰아버지 댁뿐이었으나 그 집 안주인인 큰어머니란 사람이 그야말로 독사보다 더한 신보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놈아, 벙어리 주제에 밥은 왜 이리 처먹냐? 돼지도 너만큼은 안 먹는다. 큰어머니는 날마다 돌쇠를 구박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고 밥은 개밥만도 못한 것을 주었지요. 후두둑 후두둑. 어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썩은 밥풀이 섞인 죽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기워도 기운 누더기였고 한겨울인데도 집신조차 없어 맨발이었지요. 발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입이 없으니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것을 왜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어.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러지 못하니. 큰어머니는 날마다 이런 말을 하며 돌쇠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처마 밑에서 뭔가 파드득 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파닥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제비의 한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까치나 까마귀한테 공격을 받은 듯 했지요. 저런 불쌍하게도. 돌쇠는 말은 못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헛간으로 가져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누더기 옷에서 실을 뽑아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대고 제비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먹을 죽에서 쌀알 몇 개를 건져 부리에 넣어주었지요. 짹짹. 제비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제비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제비에게 먹이를 챙겨주고 밤에는 품에 안고 재워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이놈아, 요 며칠 왜 이리 밥을 안 먹냐? 혹시 몰래 뭘 축내는 거 아니냐? 큰어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돌쇠는 말이 없으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제비의 다리가 말끔히 나았습니다. 돌쇠가 실을 풀어주자 제비는 방 안을 빙빙 돌더니 돌쇠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짹짹짹짹짹. 제비가 연신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뺨을 부리로 살짝 조더니 창문 밖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외로운 돌쇠에게 제비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마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후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비는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 박씨 한 알이었습니다. 제비는 그 박씨를 돌쇠의 손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빙글빙글 돌며 기쁜 듯이 울어댔지요. 돌쇠는 그 박씨를 헛간 뒤편 좁은 텃밭에 심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씨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한 달도 안 되어 헛간 지붕을 덮을 만큼 커다란 덩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덩굴에는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사람 키만 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큰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구경을 왔지요. 이야, 저런 큰 박은 난생 처음 보겠네. 돌쇠 그 녀석이 복이 있나 보구만. 가을이 되어 박을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쇠가 톱으로 박을 잘랐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박에서는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쌀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 쌀이었지요.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과 무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금은 보화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헉, 이게 대체. 돌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지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자란 박이 하늘이 내린 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벙어리 돌쇠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뭐? 그 멍청한 벙어리 놈이 부자가 됐다고? 큰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당장 남편인 큰아버지를 닥달했습니다. 여보, 저것들을 다 우리가 가져야 해요. 돌쇠는 어차피 말도 못하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줘야죠. 큰아버지 역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돌쇠야, 네가 벌은 재물은 모두 큰아버지한테 맡겨라. 네가 뭘 알아서 재산을 관리하겠느냐? 어서 다 내놓거라.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제비가 자신에게 준 은혜였습니다. 남에게 빼앗길 수 없었지요. 뭐? 이놈이 감히. 쾅. 큰아버지가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물을 다 내놓지 않으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를 줄 알아. 큰어머니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뺨에서는 피가 흐르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지요. 짹짹, 짹짹짹. 그때 창문으로 제비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비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제비들은 돌쇠의 상처를 부리로 하다 주고 어디선가 약초를 물고 와서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처가 금방 아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제비떼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제비 한 마리가 돌쇠의 입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반짝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구슬이었는데 돌쇠가 그것을 삼키는 순간 으윽
돌쇠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와. 생전 처음으로 돌쇠가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사또에게 거짓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 벙어리 놈이 우리 집 곳간을 털어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당장 잡아가 주십시오. 사또는 돌쇠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돌쇠를 끌고 갔지요. 관아에 끌려간 돌쇠 앞에서 큰어머니가 악독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 나리,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 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던 것이옵니다. 그래? 돌쇠야, 내 말을 들어보자. 이게 사실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돌쇠는 입도 번긋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 나리, 우렁차고 당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저놈이 말을 해. 큰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벙어리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옵니다만 하늘이 제게 복을 내려 말문이 트였사옵니다. 돌쇠는 어떻게 제비를 구했고 어떻게 박씨를 받았으며 어떻게 큰아버지 내외에게 구박받고 재물을 빼앗기려 했는지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사또 나리, 믿지 마시옵소서. 큰아버지가 발악을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돌쇠는 착한 아이옵니다. 저 부부가 평소에 얼마나 구박했는지 저희가 다 보았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관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위풍당당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사또. 그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습니다. 이보시오 사또. 나는 벌써부터 그대가 뇌물을 받고 억울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소이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보니 그대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려. 암행어사는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가 바로 제비를 구해준 그 착한 청년이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만은 황금보다 귀하구려. 오늘부터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겠소.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는 큰아버지 내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못된 자들아. 조카를 구박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하다니. 당장 곤장 100대를 치고 평생 머슴으로 살게 하라. 살려주십시오. 으아. 큰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큰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돌쇠는 벼슬을 받아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비가 준 보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착하고 예쁜 처자를 만나 혼인을 하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돌쇠의 집 처마에는 수십 마리의 제비들이 나라와 둥지를 틀었고 돌쇠는 그 제비들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내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들은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며 똥지개를 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지요. 봐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주는 법이지요. 비록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로 제비를 구한 돌쇠에게 하늘은 말문과 재물과 행복을 모두 선사했답니다. 그렇게 돌쇠와 제비의 아름다운 인연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디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라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베푸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제비가 찾아와 복을 물어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